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화폐는 지난 몇 년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더해 충전 금액 일부를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혜택 덕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국비 지원을 줄이면서 각 지자체마다 충전액 한도와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축소했는데요. 특히 김포시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축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인해 김포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날이 한 달 중에 3, 4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 지역화폐인 김포페이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충전하기를 누르면 예산 소진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마감됐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현재 김포페이 인센티브 비율은 6%로 한 달에 20만 원까지 충전 금액의 6%를 할인해 줍니다. 20만 원을 충전한다면 실제로는 인센티브 금액을 뺀 18만 8천 원만 결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용하려고 보니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 건데요. 문제는 매달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포시가 책정한 한 달 인센티브 예산은 5억 원. 예산이 소진되면 그달에는 더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에는 20일 만에 한 달 예산이 바닥난 데 이어 3월부터는 매달 3, 4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인해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보다 받을 수 없는 날이 더 많다 보니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 조금 늦게 충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진돼서 김포페이 지원금을 안 준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예전에는 50만 원도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2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딱 1일 날 되면 바로 충전을 해요. 예전에는 충전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이용을 했다가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아예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인근 지자체인 부천시의 경우 매달 30만 원 한도로 충전 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 지급이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독 김포페이만 인센티브 지급 중단이 잦은 이유는 예산입니다. 올해 김포시가 경기도에 김포페이 발행 수요로 제출한 금액은 약 135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는 성남시와 화성시를 제외하면 포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발행 수요 금액이 적다 보니 올해 국비 지원 역시 2억 7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포페이 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포시에서 워낙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한 데다가 매달 그 발행 규모를 이렇게 정해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매달 1일 아침부터 막 급하게 충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지가 있다면 경기도와 우리 김포시가 같이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약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늘리고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기조를 밝히며 김포페이 예산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김포페이는 매달 초 사나흘가량을 제외하면 인센티브 없는 속빈 강정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오래된 도시의 이면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부천 중동 1기 신도시 주택단지의 민낯을 들여다볼 텐데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쩐지 실상 그 집에 사는 주민들은 마냥 기뻐하지만은 못하는 처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정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부천 중동 일대 모습입니다. 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로 어느덧 입주 30년이 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덧칠했을 아파트 외벽.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 자체에 전부 다 부식들이 페인트 칠이나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요. 그 안에 옷 깨끗한 거 잘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분의 속 마음이 썩어 있는데. 2000세대가 사는 공동주택. 아파트 내부 모습은 주민의 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로 같은 배관실은 온전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세월의 녹슬고 곰팡이가 핀 흔적들, 눈으로 보니 더욱 심각합니다. 아파트 지하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곳곳이 낡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손을 대면 곧장 바스라질 정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앞세워 정비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밝은 전망을 쏟아내는 것과는 달리 정작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먼 미래일 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현실적으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말로만 하고 뭐 이런 설명 같은 거 하고 지금 세월은 다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뭐 이건 뭐 공사를 만약에 제가 살아있을 때 이걸 과연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누수등 노후주택 문제로 진행 중인 주민 간 소송 다툼만 이미 여러 건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저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부천시가 제일 늦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스텝을 밟지도 못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시범단지를 선정하거나 혹은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마를 앞둔 시기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수해가 걱정입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물이 막 흘러요. 지금 막 흐르고 여기는 이제 바닥에서 물이 이제 올라오니까 방수 시설은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노화돼 갖고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물난리에 공사만 수십 번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없이 급한 대로 주민들끼리 임시 방편으로 해결한 결과입니다. 결국 문제는 다 돈입니다. 추측으로 여기다 해갖고 짐작으로 해서 다 막아주는 거죠. 아파트 관리비 문제 때문에 재료를 구입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방수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95년 부천 중동 아파트에 입주한 50대 주부 배복성 씨. 그때와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주차입니다. 아파트 주차 면적은 500면, 현재 등록 차량은 그보다 2배나 많은 900대 이상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해서 많이 좀 민원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단지마다 민원이나 주민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도시 재정비에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만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소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주 대책은 뭔지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소통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은 60대에서 70대 이상 고령층. 긴 세월 아파트가 노후되는 동안 주민들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경제적 부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뭐냐면은 살게끔 하는 주변 환경들, 뭐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집주인들이 60대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장 이웃과의 소송부터 장마 예보, 매일 밤 주차 전쟁으로 걱정과 몸살을 앓는 주민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지급 조건이 충족될 때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 19세 이후 성폭력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이전에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시는 정부의 지원금 대상 자격 기준을 넓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입소 연령 제한 없이 보호시설에서 넉 달 이상 생활하고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지원 피해자들에게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양구와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지사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 발굴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지역사회 문화행사 추진, 시민, 문화, 예술, 공연 등 저변 확대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워터축제와 9월 라이트쇼부터 함께 준비하기로 한 건데요. 계양구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발판 삼아 아라뱃길 계양권역 친수공간 개선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철도 1호선으로 연결된 법정문화도시 소속의 문화재단 5곳과 최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른바 문화 1호선이라고 불리는 5개의 법정도시는 부천과 부평, 영등포, 수원, 의정부 등으로 물리적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서까지 이어가자는 뜻으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도시 구성원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문화도시 공동 프로젝트 기획, 문화자원 공유와 협력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방역당국이 지난주 김포시와 파주시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었죠. 여름철 모기가 점점 늘어날 텐데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김경우 교수 연결해서 주의할 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김포와 파주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 얼마나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네, 인접 지역 내에서 4주 이내에 2건 이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말라리아 감염 모기가 연쇄적으로 추가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큰데요. 말라리아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진 않지만 말라리아 발열 환자를 흡혈한 매개 모기에 의해서 주변인에게 전파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군집 발생이 있는 지역은 집중 방제를 통한 추가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가 중요하겠습니다.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약을 잘 복용하도록 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거주지를 점검해서 방충망과 모기장 사용을 안내하고 주변 지역의 모기 서식 환경이나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성충이나 유충 모기에 대해서 방제 작업을 시행하고 같이 사는 환자 가족이나 같은 지역 주민, 군부대 등에서 발열 의심 시 말라리아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에도 의심 환자에 대해서 말라리아 검사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라리아 경보 지역에 살고 있거나 방문을 하려는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풀숲 지역을 방문하시거나 저녁 10시 이후에 외출이나 야영, 야간 낚시 등은 자제하시고 모기 기피제를 적절히 사용하시고 밝은 색의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입으시고 실내 살충제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기장을 사용하시고 창이나 문에 방충망을 설치하시고 구멍이 생기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또 틈새 없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말라리아를 진단받은 환자께서는 2주분의 복용량을 끝까지 잘 드시고 확인검사에서 음성일 때까지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위험지역을 야간 시간대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발열과 몸살, 두통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단순 감기겠거니 방치하지 마시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신속 진단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전국 34개 하수 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필로폰이 검출된 가운데 인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하수 역학은 하수 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 지역 내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로폰의 경우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21.8mg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 인천은 50.82mg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평균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31.5, 경남 30.4, 부산 27.5mg 순으로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식약처는 인천과 부산, 울산 등 항만도시나 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